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8월 26일 월요일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뉴스 안 올라가서 그저께 뉴스 안 올라가서 좀 서운하셨다는 분들 많으신데 사과드리겠습니다. 23명의 우주 5기 학생들이 뽑혀서요. 자, 그 뽑히는 그 주간 동안은 3일 동안 연장 또 특강을 하거든요. 잭슨홀 미팅 이후를 대응하라. 지금 저희가 주말에 공부하면서 예측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은 전쟁 이슈가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상황을 선포했는데, 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을 짓누르는 것은 전쟁도 한 영향을 미치지만 전쟁 때문만은 아니고요. 자, 그럼 미주놀은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 뉴스와 함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게 테슬라 1분봉 영상인데 현재 녹음하는 시간에 마이너스 3.93% 좀 심하게 빠지고 있죠. 자, 불안불안한 모습. 자, 핀비즈는 요 4대 지수 모습인데요. 일단 자,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잭슨홀 연설이 있었잖아요. 파월. 항상 이런 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는 당일날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주말 동안에 월가가 또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떤 말인가? 그는 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이 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여행은 클리어할 거다, 명확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오늘 월요일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모습이 여러분 마치 지난주 목요일의 모습, 잭슨홀 파월의 연설 전날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죠.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어닝이 시장의 키를 쥐고 있다는 거죠. 파월처럼 시장을 급등시킬 만한 뭔가 그 급등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계단식 하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등판한 파월은 비록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좀 2% 모자란 비둘기? 좀 2% 모자란 비둘기? 파월의 머릿속에는 일단 물가보다는 고용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2% 물가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은 몇 년 동안 계속 듣고 있죠. 가구는 있죠. 문제는 마켓이 시장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새입니다. 파월의 머릿속에는 이러다가는 고용시장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스텝까지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고 플러스 그렇죠. 중동의 이슈. 여러분 뉴스를 통해 이미 들으셨죠? 제가 조금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을 선포했거든요. 돌아가는 판세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일단 헤즈볼라가 작은 이란을 표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화해 없이 휴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엄청난 것을 쏟아 부었죠. 자, 일단은 이 소식을 조금 더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잠깐만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살짝 숨고르기에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자,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판 붙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어떤 곳이냐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입니다. 지금 뉴스를 녹음해드리는 8월 26일 이때는 살짝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당국은 레바논 접경지인 북부에 발령했던 비상사태 경보를 해제했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은 양측의 치명적 긴장이 종식되고 저강도 갈등이 제기됐다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일단락됐다고 밝혔거든요. 좀 비슷하죠.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때 확 했잖아요. 그 수장 잡아다 죽여버렸잖아요. 폭격해서. 근데 이란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란이 그때 뭐라 그랬죠? 확전은 원치 않아. 우리 공격했어. 약간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에 헤즈볼라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면서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시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로켓 미사일 발사할 때 1000곳 등 표적을 선제 타격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력은 정말 뛰어나다니까요. 이 직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향해 340발의 카투사 로켓을 발사한 뒤에 수십 개의 공격용 드론을 날려 보냈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최첨단 다층 방공망으로 이를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모두 공격 성공이라고 자평을 했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이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하마스 측의 반발로 결렬됐죠. 한편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 180여 명이 이거 한국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전쟁 이슈라고 한다면 일단 일단락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급등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급등되지 않고 있죠. 막판에 조금 올라봤자 분위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데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 1시간 36분 남았네요. 자,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일론이 소셜미디어 X 몇 주 안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X는 앞으로 수주 이내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X 본사를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밝혔고요. 본사가 텍사스의 어스틴으로 옮기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실리콘밸리 팰리엘토와 시에너제이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는데 2006년 옛 트위터가 샌프란시스코가 설립된 지 18년 만에 완전히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X의 이전에 크게 반응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몇 달 전 머스크를 한번 만났고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면서 X의 잔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내 목표인 것만큼은 명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가 뭔가 잘못하는 거죠. 다 떠나봐라 어떻게 되나.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점점 캘리포니아에서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뜯어가는 게 엄청난 세금이죠, 사실은. 과거 직원 수가 7,000명에 달했던 때와 달리 X는 이미 직원이 3분의 2로 줄어들었고요.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뭐야, 뭐 지역 경제 도움이 안 되는데 가든 말든.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이미 떠날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차근차근 직원 수 줄이고 재택근무 시켰던 거죠. 자, 일론은 지난달 스페이스X와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어스틴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성소수자 학생 관련 법 때문이다. 이건 약간 좀 거시기하죠.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본인의 허락 없이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보수 성향의 부모들은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물론 반대했죠. 일론 머스크는 또 그 아픔이 좀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근데 또 일론 입장에서 또 돈 때문에 또 떠난다라고 하면 조금 모양새가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것도 다 그림이 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테슬라 많이 빠지죠? 일단 여기 보시면 현재 그래도 바닥 찍고 마이너스 3.71. 근데 시간이 좀 뿐만 아니라 기술적 반등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개인이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미주널의 방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겁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멤버십 가입하게 한대요. 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겁먹을 분들입니까? 그따위로 하니까 주식을 못하지. 또 열이 확 받네. 아니 꼴에 또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우리 멤버십을 와서 방송을 들어. 그냥 나그네로 오면 나그네로 듣고 가세요. 악성 댓글 달지 말고. 그랬더니 또 좋아요를 또 거기 한 10명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들 봐라. 참 그러니까 주식을 그따위로 하는 거지.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 그냥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냥 한국 주식 하시죠. 국장. 아니 미국을 갖다 일도 모르면서 뭐 자꾸 미국 주식을 하려고 그래. 국장 하니까 힘들다고요? 힘들지. 아주 힘들지. 국장은 제가 봤을 때 스캘핑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은. 그렇죠. 장기적 투자로 삼성전자 샀다가 엄청 많이 몰리고
대한민국의 주식장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제가 20년 전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거의 칼날처럼 떨어지는 운동장인데요. 미국 주식 하시려면 미국에서 소신껏 양심껏 뼈를 갈아 넣으며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힘든 시장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유튜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면 가시고. 이제 조금만 해서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디스코드 방에. 좀 보시면 너무너무 기쁜 게 주말에 제가 이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좀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일단 참 감사했어요. 이게 저희 공부방이거든요. 저희 공부방. 보시면 이제 저희 트위터거든요.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오늘 테슬라가 저렇게 갈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말에 다 공부를 했죠. 대안했고. 제가 참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23명의 우주 5기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들이 참 귀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서 어찌됐든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저희랑 만났잖아요. 저희 방주에 탑승했잖아요. 뭐 계좌가 쪼그라들었든 어떻게 했든 어찌됐든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을 입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저는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한 두세 분 정도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습니다. 당분간 저희 멤버십 가입은 어느 때도 할 수 있지만 공부방 모집은 이제 좀 쉬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벌써 100명 가까이 됐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이 힘든 시장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 공부하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부하지 않는 공부방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날로 몰라 그러지 마시고 수업료 내실 분들은 내셔야죠. 수업료가 아까운 게 아니라 수업료 이상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 가지 더 반찬값 정도 벌 사람들 오지 마세요. 저희 미주놀은 반찬값 벌려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채널일 겁니다. 아셨죠? 지금 저의 제자들이 여러분 보여드렸죠? 제가 오픈 영상으로는 좀 올려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멤버십 영상에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했죠? 오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테슬라고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레드핀 5.19% 가거든요. 한 두 달 전부터 저희 미주놀의 그 50 종목과 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고 레드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수 타점을 잡는지도 분명히 알려드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레드핀 104%. 물론 멤버십에 들어오고 공부방에 들어온다고 이 종목을 다 사진 않습니다. 저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지만 오늘도 5.50% 104% 약속 지켰죠? 2배 가는 종목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여러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자 아닌 사람들은 가시라니까. 빠이빠이 가요 가. 아셨죠? 저희는 그냥 저희 미주놀 가족들은요. 장이 좋으나 나쁘나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미국 현지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뉴스를 마무리할 텐데요. GM하고 포드가 대표적인 미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잖아요. 순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신차 양산 계획을 잇따라 연기한 반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딱 보면 이게 참 머리가 좋다라고 이제 느낀데 저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보여드리고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좀 무슨 말 같은 말을 해야지 무슨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참말로 누가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많다는 걸 모를까봐 의심도 지나친 병이지. 자 여기 보시면
올해 5월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발표한 1분기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하이브리드 전기차,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근데 지금 뭐 전기차 쪽은 꺾이고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차가 도요다의 프리우스. 그 말고도 GM 같은 경우에 보면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는 당초 2019년 만에만 해도 단계적으로 단종시킬 거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27년까지 앞으로 4년 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차를 다시 출시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순수 전기차 형태의 대형 SUV 차량에 대한 출시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형 SUV를 장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모터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모델은 지프 랭글러. 아, 참 멋있지. 그다음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 이것도 멋있지. 두 모델이 전체 하이브리드 판매량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배출가스 기준에 따르면 2032년 판매 신차 중 순수 전기차 비중은 5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비중은 13%를 목표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선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로 자동차 업계가 강화된 배출가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지금 그만큼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드나 GM이나 이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회사잖아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애플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8월 26일인데 다다음 주 월요일, 딱 2주 남았네. 딱 2주 후에 애플의 신제품이 공개됩니다. 아이폰 16. 저도 이번에 바꿀까?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겠죠? 홀세일 벤더사인데 저희는 애플 아이폰 제품, 애플 제품들 많이 취급하거든요. 귀찮아가지고 안 바꿨는데 전에는 이제 전화번호만 옮기고 하는 게 귀찮은데 요즘은 뭐 바로바로 이게 되니까 이참에 한번 저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바꾸지 못하고 같이 저희 매니저들도 바꿔줘야 됩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9월 9일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애플은 다음 달 9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 애플의 본사가 있는 곳이죠. 쿠버티노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연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매년 9월에서 10월에 최신 아이폰 등을 공개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의 행사가 9월에 집중했죠. 9월은 또 민월 팀장의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당초 애플은 다음 달 10일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정은 이보다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빛나다. 와우. It's glow time 이라는 이름의 이번 행사에는 아이폰 16과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이 새롭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나는 근데 아이폰보다 또 에어팟이 또 이렇게 확 땡기네. 아이폰 16은 고급 모델인 프로의 스크린이 더 커지고 사진 촬영 전용 버튼 등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고요. 또 아이폰 16에 탑재되어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되고요. 애플워치 등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도 공개됩니다. 출시 10주년을 맞는 애플워치 시리즈는 더 얇아지면서 맞아, 애플워치가 좀 두꺼워. 스크린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에어팟은 새로운 보급형과 중간급 모델로 개편돼 중간급 모델에는 소음 제거 기능이 접목되고 보급형 모델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에어팟 얼마나 팔릴까? 일단은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면요. 3년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애플 유저들이 아이폰을 바꿀 때가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불경기가 좀 변수긴 한데, 그쵸?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와중에 애플의 모습은 위에서 지금 거의 2주째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번 아이폰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이폰 16 발표를 앞두고 애플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것. 근데 그 앞서서
내일 모레 엔비디아 어닝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 어닝 발표를 앞둔 신층 분석 영상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요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요 영상은 멤버십에서 다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